2-3번 기본 문제부터 볼 건데, 아까도 이 기울기가 우리 직사의 방정식은 이게 기본 틀이라는 거. 그래서 절대 앞으로 우리 쓸 때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절대 y는 ax 플러스 b라는 거 쓰지 말고 이 식으로 쓰라는 거.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했을 때 우리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기울기가 양수이고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 나왔어. 자, 그럼 이거 나와서 뭐부터 생각해야 될까? 그렇지, 탄젠트 45도가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 탄젠트 45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탄젠트 45도는 1이 되겠죠? 됐니? 자, 기울기가 1이고 어느 점을 지나? 2,4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러면 우리 이대로 쓰면 y-4는 1 곱하기니까 x-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y는 넘겨버리면 플러스 2라고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오히려 집어넣고 하는 것보다 더 빠르지 않을까? 그쵸? 빚값 구해서 다시 집어넣으면 되는 게 훨씬 낫다고. 여기니 암산하기에도 솔직히 좀 편한 부분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 4x 플러스 y는 y-3은 0의 평행이래. 자, 평행 나오면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즉 얘네 둘이 같은 거야. 됐니? 그럼 이제 이거 식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그러면 4x 플러스 y 플러스 b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2,3을 대입을 해주면 되는 게 첫 번째야. 이게 보통 니들이 하는 형태가 되겠지. 근데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얘를 y는 만들어버리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나오거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인이 될 거고 마이너스 2,3을 지나니까 그러면 y 마이너스 4 값은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럼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풀이를 할 때 얘를 하는 게 오히려 나중 가서는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여기니 여기가 됐어요. 자, 세 번째. 자, 3번에 보면은 2,4와 6,5를 지난 직선에 수직이래요. 그러면 얘 먼저 수직한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죠. 지금까지 했죠. 수직 나면 뭐 하라고 했어?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요걸 꼭 기억하라고 했어. 그럼 얘 기울기부터 보여보자.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돼서 4분의 1 나오니? 그러면 우리가 4분의 1과 어떤 수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결론적으로 우리가 수직하는 기울기 값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다라고 기록할 수 있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되고 어느 점을 지나? 1, 마이너스 3을 지나니까 y 플러스 3은 마이너스 4 바로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다니까 플러스 1 나오겠네. 자, 됐니?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거를 좀 반드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좀 복잡해지는데 x 플러스 3y는 3이래요. 얘 수직한데.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씩 하면 돼. 얘 수직이니까 얘 기울기 구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x 그 다음에 플러스 1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3분의 1과
곱하기 어떤 기울기를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기울기는 3이 나온다 라고 기울할 수 있는 거지. 됐어요? 자, 두 번째. 근데 우리 문제에 뭐라고 했어? 문제에 3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과 2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1이래. 자, 요거에 대한 교점을 지난다고 했어. 맞아요. 그럼 얘 교점 지난다니까 얘 x, y 값을 구해야 되는 거지. 한마디로 연립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밑에다가 2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3x 플러스 2y가 마이너스 1, 4x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20이 돼서 둘이 더해버리면 7x가 마이너스 21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3 나오겠네. 그럼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고 구하면 y는 4 나오니? 됐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 기울기와 얘를 지나는 거니까 y 마이너스 4는 3 가로 x 플러스 3이 될 거고 y는 3x 플러스 이거 넘겨서 하면 13이라고 답이 나오겠다. 됐어요. 여기까지니? 자, 2-4번 갈게요. 자,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 x 두 직선 x랑 y는 1을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라고 나왔어. 헐, 얘 어떻게 구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이게 각을 2등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그려보자고. 대충 그려보면 2일 때 여기를 지나는 직선과 1이라고 했지. 1일 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각의 이등분선이 되는 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와 이런 식으로 되는 두 개가 될 거야. 그 얘기는 여기가 45도가 된다라는 거가 되겠지. 맞아.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야? 기울기가 45, 아니, 탄젠트 45도다라고 해서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어느 점을 지나? 2,1을 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얘네 둘이 수직인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얘 말고도 또 하나가 존재를 하겠죠. 맞아. 수직인 거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또 하나가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저 식을 써보면 y 마이너스 1은 1이니까 x 마이너스 2라는 식과 y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이런 식이 두 가지가 나와서 y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두 가지 식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 보다시피 기울 먼저 그래프부터 그렸잖아. 그쵸? 뭐 어떻게 해서? 플러스 여기 3이구나. 알았어. 산수 틀릴 수도 있지. 태우나 너무 대놓고 직선적으로 산수 뭔가 이상한데 이 표정을 잘 틀려봤으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 저도 제가 틀린 줄 알고. 네가 맞을 수가 있는 거잖아. 내가 분명히 항상 지론적으로 얘기하잖아. 선생님 산수 약하다고. 그럼 니나 지적을 해줘야지.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렸어. 맞아? 그 다음에 기울기 구하고 우리 점을 구해서 했단 말이야. 즉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되게 커진다. 알겠니? 그러니까 함수 파트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스타트를 해야 돼. 자, 두 번째 2번에 자, 2번에 보면 A점이 0,4고요. B점이 3,1이래요. 자, 두 점에 있는 선분을
수직 2등분한대요. 야, 문제 되게 어려워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4인 0,4인 요점이 A, 그쵸? 그 다음에 3, 여기쯤 여기다 1인 요점이 B. 자, 얘를 수직한대요. 얘를 수직 뭐라고 했어? 2등분이라고 했지. 그럼 대략적으로 그려보자고. 수직 2등분 어떤 건지. 자, 수직 2등분을 그려보면 뭐 여기 중간쯤 찍어서 대략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합시다.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우선 각이 뭔지 모르니까. 야, 그럼 잘 생각해봐. 쌤, 수직 2등분이 뭐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수직 2등분 특징이 지금 그림에 다 표시했어. 여기서 뭘 구하면 될까? 수직 2등분이 나와서 뭘 구하면 될까? 기울기는 먼저 구하면 되겠지. 그래. 표현인 것처럼 기울기부터 구하자. 자, 기울기 구할 건데 얘와 수직이니까 우선 요거에 대한 기울기 A, B의 A 기울기부터 구하자. 자, A, B의 기울기는 3 빼기 0분의 1 빼기 4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1 나오겠네. 그래서 그럼 우리 직선의 기울기는 1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됐니? 자,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될까? 만나는 점. 그치, 저 만나는 점에 대한 좌표를 구하면 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 어떻게 구해야 될까? 다빈아, 오늘도 머리 안 돌아가? 어떻게 구해야 될까? 지금 어떻게 구해야 될까?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 어떻게 구해야 될까? 1 더하기 1은 나 대각선 곱하기 1 더하기 1 한 다음에 1 더하기 1분의 1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0,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 네. 뭐 복잡해? 3의 절반이 있죠. 정답. 길이 같잖아. 이거 뭐야? 중점인 거잖아. A, B에. 그럼 중간. 얘 둘의 중간인 점 어디야? 2분의 3이 되겠지. 맞아? 그럼 여기 길이. 여기 3이잖아. 그치? 그럼 2분의 3이네? 즉, 여기 점은 어떻게 되겠어? 1에서 더 올라가야 되니까 2분의 3만큼 올라가니까 2분의 5가 되겠지. 됐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중점이야. 그럼 딱 가면 돼, 그냥. 이게 내 중학교 문제에서 그거 있잖아. 꼭지점이 지나고 넓이 2등분. 삼각형에서. 그거 하든 아니면 사각형의 넓이 2등분 되는 거. 그냥 무조건 중점인 거야. 알겠어? 그러면 요 중점이 2분의 3, 2분의 5가 될 거고. 그럼 얘를 지나는 거니까 y-2분의 5는 x-2분의 3이 될 거고. 그럼 y는 x 그거 넘기면 얘는 1 되겠네. 됐니? 아, 그러면 요 점이 1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될 거지. 알겠어요? 됐니? 자, 봐봐. 사람 어저께 4시에 먹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 네, 조만. 근데 우리 선생님 전보다 조금 살 빠진 것 같지 않냐? 안 빠진 것 같아? 미안해. 아, 너무한다 진짜. 나 나름대로 살 조금 빠졌다 해서 그래도 다행이다 이러면서 이제 살이 빠진 것 같진 않다. 그냥 살 빠진 것 같은데. 민지의 표정 봤어? 마지막에 이 표정으로 그래 빠졌다고 해줄게 이 표정이었어. 와 진짜 어이가 없어. 자 보자 3번
x절편과 y절편의 절대값이 같고 그럼 숫자가 같다는 얘기네. 부호가 반대래. 야, 그럼 부호가 반대면 그래프 어떻게 될까? 즉 한마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맞아? 팀님.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보자.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 마이너스야 돼. 맞아? 그럼 될 수 있는 게 이거던가 요거야. 이거밖에 없잖아. 맞아? 자, 근데 우리 거기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2,4를 지나네. 그럼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즉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럼 얘는 안 되겠네? 맞아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였어? 절대값이 같다, 크기가 같다라는 거잖아. 그럼 얘에 대한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1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됐니? 숫자 같으니까. 숫자. 이거는 공식으로도 알고 있으면 좋은데 기울기 절편이 나왔대. 마이너스부터 x 절편 분의 y 절편이거든. 이거 외워둔대. 여기서 마이너스 a라고 하면 얘가 a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1이고 2점 지나니까 단수하기 2점 되잖아. y 마이너스 4는 x 플러스 2가 돼서 y는 x 플러스 6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됐어요. 원래 책에는 다르게 풀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저렇게 안 하고 이 식으로 그냥 해주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딱 다 끝나는 거야. 알겠어? 얘 하나만 제대로 할 줄 알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2-5번으로 갈게요. 자, 2-5번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냐? 한직선 위에 있대. 이거 우리 많이 했던 거 아닐까? 이거 많이 했던 거 아니야? 아니, 오늘도 상태가 영 안 좋네. 왜 대답들 안 할까? 대답 안 하면 삐진다고 얘기했는데. 기태윤아. 네. 내라고 했으니까 오늘 나 삐져서 내 남겨야 되지. 나 태민이한테 얘기했는데 답이 얘기하네? 남기는 싫다. 결론적으로 그거잖아. 아. 자, 여기까지니. 네. 자, 얘가 한직선 위에 있대요. 한직선 위에 있다. 자, 이 얘기가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한직선 위에 있다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응? 한직선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한직선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냐고 한직선 위에 있으면 다 생각했다고? 점 AB에서 기울기 구하고 점 BC에서 기울기 구해서 맞다. 그쵸, 기울기 구하면 되잖아. 아, 맞다가 아니고요. AB의 기울기나 BC의 기울기나 CA의 기울기나
세 개 갖다 하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야, 이거는 2-4시에 나왔던 문제잖아. 안 그래? 근데 왜 대답들을 하네? 너무한 거 아니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 어? 자, 이거 맞죠? 아니. 자, 근데 이거 다 이렇게 풀 거야. 다 이렇게 풀어볼 거야. 그럼 이게 솔직히 미리, 니네 둘은 혜택이야. 근데 니네 둘한테 혜택이 아니지. 벌써 2-1이 지났으니까.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똑같은 얘기긴 해요. 근데 기울기 구하려면 문자가 나오니까 좀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우선은 두 가지 나눠놓고 보셔야 돼요. 자, K가 1일 때와 K가 1이 아닐 때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같을 수 있는 게 K가 1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1일 때 나타나면 A가 1,1이 될 거고, B가 1, 마이너스 1이 되고, C가 0,5가 되거든? 됐니? 근데 얘 세 점을 대충 찍어보면 1,1이면 얘야. 1, 마이너스 1이면 얘야. 얘가 0,5야. 얘는 C가 되겠지. 얘 지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얘는 우선 문자 나오면 얘가 0이 되는 값과 안 되는 값 갖고 기준으로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이미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K가 1이 아닐 때, 즉 1이 아닐 때 이렇게 하면 꼽을 거야. 자, 원래는 요거대로 푼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풀게.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면 그냥 AB를 지나는 직선을 구할게. 그냥 편하게. 그냥 거기 꼴보기 시점에 이게 갖고 AB를 지나는 직선을 구할게. AB를 지나는 게 점 AB니까 AB의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해놓고 할게. 우선 기울기부터 구하자. 자, 기울기는 K-1분의 K-2-K가 되거든? 그래서 얘는 K-1분의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겠네. 그쵸? 자, 주제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A점을 갖다 집어넣으면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Y 마이너스 K는 K-1분의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됐어요? 여기까지 되니? 우리 어떻게 K값 구하는 거잖아. 이거 두 개씩 해갖고 각게 하려고 연립하면 힘들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해놓고 그럼 뭐 하느냐? 어차피 이 직선에 얘가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시점 여기다 대입. 얘를 말 그대로 C점이 마이너스 K 플러스 1, K 플러스 4를 여기다가 대입해버리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 응. 그러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 K 플러스 4 마이너스 K는 K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니 여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맞아요? 자, 이거 없어지겠고 얘 약분해버리자. 2로 될 거고 이미 마이너스도 넘겨버릴게. 됐어요? 요거 1로 다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1 될 거고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K 돼요. 됐니? 그럼 마이너스 2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K가 돼서 K는 결론적으로 2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얘도 이렇게 구해봤잖아. 맞아?
이렇게 구하는 게 편하니 지금 하는 게 편하니? 어느 게 편해? 자, 둘 중에 어느 게 편해? 아, 쌩 다르다. 어느 게 편하냐고? 두 번째 거 넌 답이 있냐? 비슷비슷해? 자, 이거 왜 물어보는데 항상 물어보잖아. 여러 가지 많이 읽을 때. 편한 거대로 하세요. 근데 나중 가서 숫자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얘가 한직선 위에 있다라고 해서 구할 때 솔직히 내가 풀어보기에는 한 문자일 때는 문자가 한 종류일 때는 얘가 편해. 근데 문자가 우리 A, B로 나오는 문자가 두 개 나오는 거 있잖아. 이건 어쩔 수 없이 연립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두 번째가 편하기도 해. 근데 어떤 걸 하든 상관은 없어요. 첫 번째가 편하기도 해. 자, 여기까지 됐니? 자, 2-6번. 2-6번이 그지 같아. 솔직히. 내가 직선의 방정식 문제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2-6번. 자, 2-6번. 얘 주된 내용은 뭘까? (2-6번의) 주된 내용은 주된 내용은 뭐야? 문제 한번 읽어봐. 주된 내용은 뭐니? 뭐라고? 넓이 이등분이잖아. 그럼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 넓이 이등분하면 중점 얘기했었잖아. 근데 이거는 달라. 왜냐하면 이등분 할 때 중점 얘기하는 거 꼭지점이든 아니면 사각형이든 이런 어떤 특정한 형태는 되는데 지금 이걸 그려보면 좌표에 그려놓고 할게요. 자, x랑 y라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여기쯤 3이라고, 너무 크네. 자, 여기가 3이라고 했을 때 3,8 여기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3,0 여기가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6 얘가 b 해서 이거야 도형이 됐어요.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에서 알고 싶은 건 넓이를 이등분하는 게 y는 a라는 이직선이야. 됐어요. 됐니?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중점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건 천상 방법은 넓이를 각각 구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우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게. 우선 삼각형 ABC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밑변으로 하고 얘가 높이로 하면 되겠죠. 2분의 1이고 곱하기 8 곱하기 5가 돼서 얘는 20이 나올 거야. 아니, 그러면 넓이 반이니까 넓이 반은 자 여기를 m과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삼각형 A, N, M은 넓이는 10이라고 할 수 있겠네. 됐어요. 됐니? 자, 10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이거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된다. 자, 여기 점이 A니까 요 점은 3,A가 될 거고 요거에 대한 길이는 8-A가 될 거야. 맞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점이야. 한마디로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A, B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서 Y가 B가 되는 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 요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짜증이 나. 자, 우선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A 직선 AB의 방정식 요거를 구해보면 여기가 3,8이고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우선 기울기는 3분의 3 플러스 2분의 8 플러스 2가 돼서 얘는 2가 나오겠네. 그쵸? 그 다음에 어느 점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 갖다 합시다. y 플러스 2는 2 가로 x 플러스 2가 돼서 y는 2x 넘기면 플러스 2 되겠네. 자, 그때 우리가 뭐야? y가 a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a는 2x 플러스 2가 돼서 a 마이너스 2는 2x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x는 2분의 a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됐어요? 됐니?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요 점의 좌표는 2분의 a 마이너스 2, a가 된다라는 말. 있어요? 그러면 요 거리는 3에서 2분의 a 마이너스 2를 빼준 거 같은 거 아니야? 했니? 여기까지 했어요? 이해했어? 자, 그럼 이제 거리도 다 구했으니까 넓이를 구해보자. 자, 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서 구해놨으니까 10은 2분의 1 곱하기 3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 곱하기 8 마이너스 a다 라고 얘기할 수 있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얘는 하니까 8 마이너스 a 곱하기 8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네. 그 얘기는 4분의 1 8 마이너스 a의 제곱이거든? 맞아요. 이거는 a 마이너스 8을 바꾸면 되죠. 제곱이니까. 자, 이거 정리해서 2차 방식 푸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요거랑 요거랑 같으니까 넘기면 되잖아. 즉 40은 a 마이너스 8의 제곱이다. 이렇게 놓고 그러면 a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것은 풀마 2루트 10이다가 돼서 a는 8 풀마 2루트 10이 된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 이거 쪼개야 되는데 밑으로 음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리고 8보다 뛰어넘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8에서 더해주는 형태로 보면 8을 뛰어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8-2루트 10이 답일 거고, 왜냐면 a는 0과 8 사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얘가 답이 된다. 알겠니? 여기까지 했어요? 이해했어? 자,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이거 등호 없어도 돼요. 어제 중간에 쪼개는 거니까. 자, 이렇게 문제가 솔직히 똑같은 문제인데 중학교에는 어느 한 점을, 꼭지점을 지나서 하는 경우고,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꼭지점 말고 이런 식으로 쪼개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점을 구해서 길을 각각 구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니. 그래서 저 문제가 솔직히 나는 되게 싫어요.
됐니?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됐어요? 자, 이제 또 다시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할 건데, 이 두 가지 하고 나면 아마 문제는 두 가지 하고 나면 좀 나을 거야. 이거 두 가지 하면 직선 방식 끝이야 그냥. 이 근데 두 가지가 완전 새로운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고. 자, 두 가지 내용이 뭘 뜻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 직선의 방정식에서 생각을 해줘야겠게. 자, 새로운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서 제목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이제 이거를 보통 다르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했어요.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자, 얘가 ax 플러스 b y 플러스 c는 0이고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했을 때 이 교점을 지나는 어떤 이 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내용이에요, 문제 아니에요. 앞에 내용이라고요. 내용에서 이제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야 오늘 왜 또 정실 왔어? 아니 이거 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비교 준비를 아니 이건 전체적인 개념이니까 기억해야 돼. 그 문제에 대한 개념이 오긴 한데 이건 전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니 됐어요. 자 그럼 이 직선이 이 교점을 지나는 게 무수히 많겠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거를 하기 전에 이 단원에 대한 얘기는 이건데 굳이 요 제목에 해당되는 건 다른 내용이에요. 알겠어? 자, 요거는 따로 빼서 할 거야. 자, 어떻게 할 건지 얘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어느 정점 움직이지 않는 점 요거를 A, B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정점을 움직이지 않는 거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일까? 무수히 많죠. 뭐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을 거야. 맞아요. 맞니? 자, 무수히 많을 텐데 그럼 얘를 표현하는 건 뭐가 되느냐 이거지. 자, 이거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숫자로 할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1,2를 지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나오면 여기다 1,2를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나온다면 얘를 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냥 기울기는 모르는 문자로 놓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왜니? 한마디로 꼭지점 0,0이 이동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요게 생각보다 제일 중요할 거고 우리 다음 단원이 원방에서 정말 많이 쓰일 거야. 그 모든 함수 뒤쪽에 나오는 것도 저게 주구장창 쓰일 거야. 그럼 뭐냐면 어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냥 쓰시면 돼요. 여기서
됐니? 그럼 이 중에서 어느 한 점을 또 나온다면 두 점이 있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입하면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니. 자, 두 번째가 얘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자,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구할 건데, 그럼 얘에 대한 교점을 구한 다음에 얘를 쓰는 거야. 맞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원리를 보면, 우리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했다. 아니, 자, 교점이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교점은 뭘 뜻하는 걸까? 두 직선의 교점 구하려면 어떻게 해? 얘 뭘 뜻하는 거야, 교점? 아까도 얘기했어. 두 직선의 교점, 뭘 뜻하는 거라고 했어? 야, 내가 너무한 거 아니야? 아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알아두라고 했는데, 이씨, 연립방정식 해라고. 알겠니? 교점이라고 하는 걸 무조건 연립방정식에 해라고. 됐니? 그럼 우리가 교점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연립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 가관법, 대입법,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럼 가관법이라는 건 뭐야? 한 문자로 수거하기 위해서 둘이 더하거나 빼주는 형태를 갖다 얘기하지. 맞아. 그러면 우리 잘 생각해봐. 가관법 기준으로 본다면 이식과 이식이 있는데 얘에 대한 해를 구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따지고 보면 얘에다가 어떤 수를 어떤 문자 없애서 어떤 수를 곱해서 더하거나 빼줄 거 아니야.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 이렇게 나타내도 되지 않을까? 맞아요. n배를 해주는 거 아니야? 아니,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해서 연립을 해주는 의미가 똑같은 거잖아, 따지고 보면. 그쵸?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정을 다 생략하고 한 번에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야. 알겠죠? 왜냐면 문자이기 때문에 여기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 제곱이라고 썼다. 미안. 요건데. 여기 y지.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2차 방정식을 썼는데. 와.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면 n의 값에 따라 x 없어지고 y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 따지고 보면 저거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어느 두 직선의 교점이 아닌 교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뭐라고? 연립방정식이야, 맞아? 그럼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식은 실제로 보면 그 점을 지난 직선들에 대한 얘기니까 무조건 구하는 건 교점을 지난다 나오면 바로 이거부터 생각하라고. 여기니 요게 말이 바뀌어서 뒤에 가서 원의 방정식에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직선 방식 얘기를 할 거야. 그때도 똑같은 형태로 쓸 거야. 그러면 한 식에다가 두 개의 원이든 두 직선이든 하나에다 n배를 해준 다음에 둘이 더해주면 0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 n이 여기부터도 되고 여기부터도 돼. 어디에 붙어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n값만 달라지는 것 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될 공식 중에 하나고 이거 필수다. 꼭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됐어요? 자, 이거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뒤쪽에 넘기다 보면은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용에서 보면 아마 두 번째로 중요시 봐야 될 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요 형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거리야. 자, 여기까지니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니네들 우리가 도형을 문제를 풀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어. 우리 삼각형이든 사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높이를 구해야 될 때가 있어. 좌표에서 함수에서. 그렇지 않아?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따로 구하려면 되게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공식화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공식을 갖다 얘기해 버리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형태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요게 또 조금 증명이 길어요. 근데 이 증명이 솔직히 여러 가지가 다 있거든. 솔직히 되게 많은데 우리 일반적인 형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니 자, 그럼 이 점과 직선이 뭐냐면 어떤 직선이 있는데 여기 점에 대해서 요 거리라는 건 수직으로 만날게요. 그럼 이게 x1, y1이라고 하고 요 점을 x2, y2라고 하고 얘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할게요. 자, 됐니? 여기까지 했어요. 됐어? 자, 그럼 이 두 직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 건 이 거리를 구하는 형태 갖다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러면 얘에서 이용되는 건, 자, 증명해서 우리 본다면 첫 번째로 구해야 되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라는 공식을 하나 이용하게 될 거야. 맞아요. 됐니? 또 하나가 뭐 이용될까? 또 하나가 뭐 이용될까? 뭐라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수직이니까.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얘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설명을 할 거야. 알겠니? 니네 보고 증명하라고 하진 않아. 공식 왜 나왔는지 정도, 어떤 식으로 방법이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하면 얘 둘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그러면 우선 먼저 이코 0문제. 자, 증명을 해볼 건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우리 편하게 y는 만들어 볼게요. 왜? 기울기를 좀 구해보기 위해서. 알겠니? 얘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게 되거든? 됐니? 그러면 우리 요 공식에 의해서 좀 쓰려고 하는 거야. 기울기. 있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얘니까 마이너스 b분의 a 이거와 곱하기 요 직선의 기울기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돼버리죠. 맞아. 됐니? 그럼 얘를 1로 넘겨볼게. 넘기면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이 a분의 b가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니? 자, 근데 우리가 요게 분수 보기 힘드니까 얘네 둘을 자리를 바꿔줘도 상관은 없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 b분의 y2 마이너스 y1은 a분의 x2 마이너스 x1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됐어? 근데 요꼴 보기 싫으니까 얘를 K라 하자라고 정리를 할게요. 됐니? 그럼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 K라고 했으니까 x2 마이너스 x1은 AK가 되고요. y2 마이너스 y1은 BK가 돼요. 됐어요. 됐니? 아휴. 자, 여기까지 다 됐어? 자, 그럼 우리가 여기를 A, B라고 했을 때 내가 알고 싶은 건 A, B의 거리는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거든? 맞아요? 그러면 얘네 둘을 여기 3번이라고 했을 때, 자, 3번에 1번과 2번을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요 거리를 우리가 보통 L이라고도 하고 D라고도 하니까 L이라고 얘기한다면 L은 집어넣어버리면 A제곱, K제곱 플러스 B제곱, K제곱이 돼요. 아니, 그럼 여기서 K제곱 묶어서 얘가 될 거고, 그쵸? 그럼 얘는 다시 얘기하면 절대값 K이 바깥으로 뺄 수 있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됐어요. 됐니? 자, 요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자, 두 번째로 저기에서 우리 보면 점 x2, y2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위에 점이 있므로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ax2 플러스 y2 플러스 c는 0이라고 쓸 수 있고요. 됐니? 됐어요? 자, 근데 얘라고 쓸 수 있고, 자, 근데 1번과 2번에서 보면 1번과 2번에서 여기에서 요거 대신에 바꿔주기 위해서 x2 값은 ak 플러스 x1이 될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y2는 bk 플러스 y1이 되거든.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다 했어? 자, 얘를 3번, 얘 4번이지. 4번과, 여기서부터 4번이 하면 안 되겠다. 자, 얘를 4번, 얘를 5번, 얘를 6번이라고 할게요. 됐니? 자, 그러면 4번에 5번과 6번을 대입을 해주면 A인 가로 AK인 플러스 X1 더하기 B BK인 플러스 Y1 플러스 C는 0이 될 거야. 그쵸? 자, 그러면 AK인 X A 제곱 K 플러스 AX1 플러스 B 제곱 K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0이 될 거고, 어차피 K 값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K로 묶어주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될 거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거 넘겨보면 마이너스 묶어주고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러면 K라고 하는 것은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마이너스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되거든? 맞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문제 아니고 구하려고 했던 것은 요 거리야. 맞아?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 절대값 K라고 하는 것은 밑에 절대값을 씌워도 상관없고 안 씌워도 상관없고 절대값 씌웁시다.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될 거야. 됐니? 됐어요. 자, 6번까지 있으니까 얘를 7번이라고 할게요. 얘를 8번이라고 하면, 자, 7번에 대입을 해주면 L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될 거고,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거든? 맞니? 근데 얘 제곱이 얘인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L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라는 형태로 증명이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니? 야, 너는 거기다 쓰고 있었어? 그 공간이 없어서? 미안해, 선생님 공간 하나 더 만들었어야 돼.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과정 길죠? 그래서 내가 니네들 보고 이게 증명하라고 안 하는 거야. 그럼 니네가 기억해야 될 건 뭐야? 어느 한 점과 어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하면 이 공식을 외워서 써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고등학교 정과 직선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얘랑 쟤 두 가지랑 수직이야. 그게 새로 나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주구장창 쓸 거야. 자, 그럼 얘를 갖고 가다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있잖아. 맞죠? 세 점이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하라는 거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얘 이용해도 돼. 얘 이용해도. 그러니까 만약에 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
그럼 이 직선 구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쓰면 높이 나올 거 아니야. 요거 거리 구할 수 있잖아. 그럼 반 구할 수 있다. 알겠어요? 자, 요거랑 얘가 부수적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우리 책에서 보면 우리 책에 보면 정점을 지나는 형태에 대해서 여기 왜 두 개가 들어가지? 네, 내용이 두 번 들어가네 똑같게. 자 어쨌든 자 뒤쪽에 넘겨본 22쪽에 보면 거기 보이니? (22쪽) 보여요? 자 22쪽에 보면 우리가 거의 6번에 보면 특히 6번하고 8번 7번 사선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 그것들은 꼭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자,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평행할 때. 자, 두 직선이 평행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거야. a 프라임 s b 연 기울기 평행이니까 기울기 맞겠지.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평행하면 두 기울기 같잖아, 맞아? 그랬을 때 여기 구하라고 하거든? 거리?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이 위에 있는 점 하나 x좌표에다 y좌표는 하나 잡고 그거를 여기 공식에 대입해서 구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구하는 방법은 기울기 같다 보니까 상수항끼리만 빼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됐니? 두 번째로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선에서 각 거리에 같은 거리가 있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알겠니? 자, 사선식은 나중에 가서 내가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해주도록 할게요. 알겠어요? 그럼 니네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거, 거기 내용에서 6, 7, 8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알겠어요? 특히 6, 7, 8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라는 형태는 반드시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나중 가서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됐니?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내용에 대한 형태, 직선의 방정식은 끝나요.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1차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 플러스 축과 평행한 모든 식에 대한 직선으로 이루어진 모든 식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식을 갖다가 직선의 방정식을 한다고 했어.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 내용과 그 다음에 연립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형태까지 다 배웠어. 그쵸? 새로 추가된 내용이 오늘 한 내용들이야. 어느 정점을 지나는 직선, 두 번째 교점을 지나는 직선, 세 번째 요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요건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고. 알겠니?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수직인 부분도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없니? 자,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자, 스타트 합시다. 자, 2-7번부터 문제로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2-7번에 보면 1번에 자, 가로하고 2 가로 n 플러스 2x 플러스 그 다음에
3m 플러스 5y 플러스 그 다음에 m 플러스 3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m 값에 관계없이 나왔잖아. 항등식 개념이죠. 그러니까 관계없다라고 했으니까 m이 있는 거와 없는 거로 묶어주면 되겠지. 그럼 m이 있는 걸 묶으면 2x고 여기는 3y고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4x 플러스 5y 플러스 3은 0이라는 얘가 될 거야. 됐어요. m값에 관계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얘가 0, 얘가 0 되는 값을 구하라. 한마디로 얘와 얘의 연립을 해줘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연립 못하진 않지? 됐어요? 요거는 넘어가면 되겠지? 너 이거 답은 x는 마이너스 2 나오고 y는 1 나오는데 그 좌표는 마이너스 2,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고 x 플러스 x 마이너스지. 자,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고 했을 때 얘 둘의 이거에 교점을 지나고 우리가 마이너스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연립해갖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점을 구한 다음에 구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한다? 한쪽에다가 m을 써주고 이퀄 0 한 다음에 이게 두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으로 했잖아.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정리하면 된다. 근데 이 m은 여기다 붙여도 되는 거야. 여기는 단지 2m이랑 2m이랑 앞쪽이나 뒤쪽이나 m 값은 달라지겠지. 정리를 하면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m 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나와서 이게 없어질 거고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m은 0이 나오니까 m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되네.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쓰자. 그러면 2x 플러스 y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 나올 거고 됐어요? 자, 그냥 꼴 보시니까 양쪽에 2 곱해버려도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4x 플러스 4x 그치 2 곱하면 되겠지? 4x 플러스 2y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대에서 3x 플러스 3y는 0 나오니까 x 플러스 y는 0이 나와서 얘의 식은 y는 마이너스 x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됐어요? 자,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게 두 직선에 대해서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인데 만약에 이등분된다. 각이 이등분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x자라고 봤을 때 여기에 이등분되는 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 거야. 두 개가 나온다는 것만 있지만 알겠지? 이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8번. 자, 2-8번이 우리가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문제인데, 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랑 y는 mx 마이너스 2m
4라는 이런 식의 두 직선이 1사분면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어려워 보여. 만난다고 나와있을 때 연립할 수도 없고. 근데 내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어. 어떤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이다 보니까 얘를 가지고 꼭 변형을 시켜놓고 가셔야 돼요. 즉 M으로 묶어주라고. 이렇게. 됐니? 그럼 이 얘기는 뭐야? 기울기가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M인 거고, 자, 얘 이쪽에 넘겨놓고 생각해보면 뭐냐면 2,4를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바로 나와야 돼. 알겠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자, 얘는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1이 되는 마이너스,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1이겠구나. 자, 여기 1이 되고 2가 되는 이렇게 지나는 이 직선이 얘가 되는 거지. 맞아. 이거 삐뚤삐뚤한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2,4인 이 점을 지나는 빙글빙글 도는 직선 중에서 1사분면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직선이 이렇게 해서 왜 안 나올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나는 직선과 여기를 지나는 이 사이에 우리가 직선이 있으면 되는 거지 않을까? 맞아요. 그 얘기는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다? 우리 여기에다가 y는 오늘 수업하지 말라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나와? 자, y는 m 가로 x-2 플러스 4에다가 어느 점? 요 점과 이 점, 즉 0,2와 1,2를 집어넣어서 1,0점 0을 집어넣어서 그 사이에 있다라는 거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니? 그러면 여기 집어넣자. 0,2를 집어넣으면 0,2일 때는 2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4가 나와서 m은 1이라고 나올까? 그 다음에 1,0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m 플러스 4가 나와서 얘는 m은 4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m 값은 뭐가 돼? 1과 4 사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된다. 뭔지 이해했어요? 됐니? 이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9번에 보면 자, X축 위에 있는 점 P에서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을 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 그래프를 그려갖고 봐야 되는데 자 2x-y 플러스 1은 0 그 다음에 x-2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두 직선을 그려보면 자 얘는 y는 2x니까 1을 지나고 1을 지나고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야. 2분의 1을 지나니까 이런 직선이 될 거야. 얘가.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이고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구나. 자, 마이너스 1을 지나고 2를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알고 싶은 건 x축 위에 어떤 점 P에서 즉 a, 0에서 거리가 같대요. 이렇게 거리가 같은 요거를 구하여라 라는 거야. 알겠어요? 갖게 되는 A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A, 0에서 각 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해주면 된다고 했지?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냥 쓰시면 된다고. 자, 점과 직선 사이 A, B는 여기에요. 즉, 첫 번째 거부터 얘부터 하면 자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절대값 요 식에다 요걸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2의 쟤는 0이니까 없어지고 플러스 1이 요 이 점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가 얘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얘가 요거 얘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절대값 얘 같은 경우는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얘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얘는 5와 5니까 없어지고 결론적으로 절대값 2a 플러스 1과 절대값 마이너스 2가 a 마이너스 2가 같다라고 해주면 될 거야. 됐니? 양쪽에 절대값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 한쪽에 풀만 붙이면 되죠. 자, 2a 플러스 1에다가 풀마 a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갖고 풀면 될 거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얘하고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마이너스 3과 요거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1 되고 넘기면 a는 3분의 1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좌표는 P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0과 3분의 0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됐니? 자, 그 다음 10번. 자, 2-10번에 보면 A점이 4,7, B점이 1,1, C점이 8,5래요. 답이 뭐 잘못된 거 있어? 어? 뭐 이상해? 2-9에 2번도 있구나. 네. 미안. 문제를 못 봤어. 그럼 얘기를 빨리 해야지. 자. 모르나 보는가 싶었죠. 그럼 얘기를 해야지. 자, 문제에서 점 5,3에서 거리가 2이고, 그리고 점 2,1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보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점에서 거리가 2래요. 뭐 어떻게 하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보면 뭐냐면 얘는 어떤 점인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얘부터 거리가 2가 되게 하는 어떤 직선이 존재하는데 그 직선이 2,1을 지난다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겉에 있으면 돼. 얘는 얘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얘를 정리하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런 식이 하나 나와요. 됐어요.
그랬을 때 얘서부터 이 점 5,3까지 거리가 얼마다? 2다라고 이렇게 구하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2는 우리 다시 써보면 루트 m제곱 플러스 얘는 1이겠죠. 그 다음에 저기 5,3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집어넣으면 5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라는 얘가 나와요. 됐어요? 그럼 요 m을 여기로 넘겨야 돼. 그럼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될 거고 절대값 3m 마이너스 2라는 얘가 나오겠네. 됐니? 자, 루트 없앨 때 제일 좋은 거 뭐야? 루트 없앨 때 가장 좋은 거. 제곱이죠. 양쪽에 제곱시키면 돼요. 여기는 4 m제곱 플러스 1 될 거고 얘는 3m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돼서 4m제곱 플러스 4는 9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4라는 게 돼서 넘겨서 4는 없어질 거고 5m제곱 마이너스 12m은 0이 나와서 m으로 묶어주면 5m 마이너스 12는 0 나오니까 m은 0이던가 m은 5분의 12가 된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됐어요? 됐니?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맞아? 그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0 집어넣으면 m이 0일 때 구해보면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y-1은 0 나와서 결론적으로 y는 1이라는 게 하나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집어넣으면 5분의 12 집어넣고 가는 거니까 m이 5분의 12일 때는 자 y-1은 5분의 12 x-2가 돼서 5 y-1은 12x-2가 될 거고, 그쵸? 요거 정리하면 뭐가 나오냐면 12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9는 0 나와요. 이 답이 두 개가 된다는 거.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10번. 자, 2-10번에 보면 A점이 4,7이고요. B점이 1,1일 때, 그리고 C점이 8,5일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되는 거야.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어떤 걸 기준으로 상관이 없어요. 자, 우선은 대충 그렸으니까 AB에 대한 우선 거리를 갖다가 이용해서 BC에 대한 거리를 먼저 보여줘야 상관없겠지. 거리 공식에 의해서 8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5 빼기 1의 제곱을 계산하면 얘는 루트 7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나오네. 맞니? 있어요. 요거 계산하면 49에다가 16 더하니까 루트 65 나와요. 됐어요. 자, 두 번째 BC의 방정식은 방정식을 갖다 보여줘.
자, BC를 지나는 거니까 기울기부터 먼저 구해보면 쟤는 8 빼기 1분의 5 빼기 1 돼서 얘는 7분의 4가 될 거고요. 자, 식을 써보면 y-1은 7분의 4 x-1이 될 거고 얘를 다 정리해서 쓰면 4x-7y 플러스 3은 0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높이라고 하는 얘를 구해보려면 요 A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거리는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7의 제곱에다가 절대값 저거 4,7 집어넣으니까 16 마이너스 49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요거를 계산하면 되겠지. 자, 요거는 루트 65분의 30 나온대요.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곱하기 루트 65 곱하기 루트 65분의 30 돼서 얘는 15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태연이 뭐 저도 얘기 안 되는 거 있어? 저거 마이너스 19. 어?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9 아니에요? 뭐가 19야? 12x 마이너스 5. 아, 저 계산하면? 네. 그러네. 그럼 빨리 얘기하니까 19회라는 거. 자, 여기까지 했어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요걸 또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이런 세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하는 방법인 거야. 일명 우리 아까 거기 나온 사선식 얘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나온 거는 정확히는 행렬 때문에 나온 거야. 행렬에서 우리 옛날 교육 과정을 치면 또는 이제 대학교 과정을 치면 행렬식이라는 게 있어요. 행렬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하려면 우리 이제 벡터라는 거와 스칼라라는 거에서 구하는 형태한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얘는 하지를 않아. 근데 나중에 이제 기하를 들어가면 이제 할 수도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 속이 막 쓰리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행렬식이라고 하는 형태에 의해서 얘가 공식화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선식이라는 게. 사선식 또는 신발끈 공식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이건 넓이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A, B, C든 내 마음대로 하나만 정해. A, B, C 중에 어느 거 할래? 첫 번째로. A? 그러면 A로 그냥 놓고 자 2분의 똑같은데 여기 절대값을 씌워놓고 A서부터 순서대로 위아래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B 써주고 C 써줘.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처음에 썼던 거를 한 번만 더 써줘. 짝대기는 절대값이야. 여기는. 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대각선으로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세 개의 값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곱한 것을 빼준다 해서 사선이다 해서 사선식인 거고 신발끈 모양에 대해서 신발끈 공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냐면 2분의 1 자, 절대값 4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5 더하기 4 곱하기 5를 한 다음에 반대로 7 곱하기 1 8 곱하기 1 5 곱하기 4를 빼주면 얘가 답이 나온다. 이게 사선식이야. 언제 쓰는 거야?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알겠니?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답이 뭐 이해 안 돼? 아니 그 1 곱하기 5 다음에 8 곱하기 7 아니에요? 아, 8 곱하기 7? 그러네. 부쉈다. 그럼 빨리 얘기 안 하니까 니네 표정 갖고 읽기 힘들어.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됐어?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 되는지. 그럼 얘는 4고, 얘는 5고, 맞지? 그 다음에 얘는 56이고, 얘는 7이고, 얘는 8이고, 얘는 20이네.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15에다가 35 빼는 거고, 얘는 65죠. 65에서 35 빼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30 빼서 15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우리 객관식일 때 써도 상관이 없어. 주관식 때 쓰면 무조건 틀려요. 왜? 교과 과정 외우기 때문에. 아까 있잖아. 행렬에서 행렬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 단어를 그냥 배우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내신 때 쓰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뭐야.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 구하는 게 있는 거야. 그 조건에 따라 구하는 방법들을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해둬야 돼. 대표적으로 이제 삼각비 배울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배웠잖아. 2분의 1 AB 사인 세타. 맞아.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심일 때 2분의 1 내심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 뭐 이런 것도 있지. 그래서 종류가 한 9가지가 되거든? 그래서 그걸 다 알고 있으면 편하기는 해요. 여기.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또 이거 말고도 또 방법이 있긴 있어. 초등학교 과정으로 치면 여기 좌표를 찍어보면 정확히 찍으면 자 1,1인 얘가 B 그 다음에 4,7이지. 자 7인 4,7인 뭐 여기가 A 그 다음에 8,5인 여기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요 삼각형이잖아. 맞아요. 그럼 점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삼각형 넓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다리꼴과 여기 사다리꼴에서 그러면 밑변과 높이를 구할 수 있잖아. 맞아? 거기서 여기 커다란 사다리꼴을 빼주면 삼각형 넓이가 나오죠. 초등학교에서 또는 중학교 1학년 때 풀었던 방법으로. 맞아. 이거 아니면 우리 여기 다각형 만들어서 삼각형 빼주는 거. 맞아.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니? 근데 우리가 저런 대수적인 식의 형태들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 11번 자취 문제로 갑시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저기 그 기본하고 이론하고 문제 그거 안 넣게 힘들어.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되지? 어차피 안 볼 거라. 자, 자취 문제는 어디 가나 자취 문제는 계속 나와. 근데 자취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어차피 자취라고 하는 거 니네들이 구할 게 자취보다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했었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식을 갖다가 그대로 만들기만 하면 돼요. 알겠니? 자취를 구할 때는 설명을 하면 된다고 했었어. 자, 그래서 보면 2-11번에 보면 문제에 뭐라고 있냐? A점이 2,3이고 B점이 6,1이래. 자,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 식 구하라는 거잖아. 맞아? 자, 한마디로 A점과 B점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말 그대로 점들의 모임을
구해보면 이런 직선이 하나 될 거야. 맞아요. 근데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곡선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됐니? 그래서 요거를 풀어라 라는 거거든. 그러면 정확히 풀려면 우리가 여기 만나는 점을 보통 P라고 놓고 X, Y라고 놔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PA와 PB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PA의 제곱과 PB의 제곱이 같다라고 놔도 되겠죠? 됐니? 있어요. 그러면 식을 써보면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x-6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다. 이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정리를 하면 4x 플러스 4 될 거고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되고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되고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라는 게 되어버리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 다 없어질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식이 나와요. 됐니?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간단히 생각해봐. 어차피 해당되는 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라고 했고 직각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 두 점 사이 기울기 곱하기 어떤 기울기일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맞니? 그리고 이 둘의 중점을 구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대입해서 식을 구해도 될 거야. 여기는 근데 보통 정확히 원래 풀이는 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어요. 자, 2-12번에 보면 2x-y-1을 0이라는 식과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있어요.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같은 거리에 있는 형태 갖고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맞아요. 자, 같은 거리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제는 좀 적용이 안 되는 형태이긴 한데 우리 앞에 내용 잠깐 보면 아까 키라고 했던 거 있죠? 키. 아, 이 문제에서도 적용되겠구나. 자, T라고 된 거 보였니? 자, T에서 보면 6번. 자, 6번을 보면, 야, 아까 알아들어고 있죠? 자, 원래 원칙 상황으로 좀 보여줄게. 원래 원칙 상황으로는 이 두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여기가 직각, 즉, 이 점과 이 점에 대해서 각각 구하여라. 이 두 점에 지나는 직선 두 개를 이렇게 구하여라. 라는 문제거든. 맞아요. 그럼 원리 원칙대로는 우리가 어떤 점인지 모르니까 x, y라고 놓고 됐어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요거 식을 루트 2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절대값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얘와 루트 1제곱 플러스 2제곱분의 절대값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놓고 풀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야. 됐니? 그런데 이게 정석이야. 그런데 우리가 거기 6번에 나왔듯이 얘와 얘가 있을 때 자, 한마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같아. 같은 경우에는 두 식을 더하거나 빼주면 끝나요. 이게 그 얘기인 거야. 자, 왜 이렇게 되는지 보자. 얘 어차피 제곱하면 같잖아. 맞아? 없어지잖아. 그럼 절대값이니까 얘 더하기 얘. 풀만 붙어버리니까. 맞아? 됐니? 그 얘기는 우리가 여기 개수들을 먼저 비교해서 제곱해서 같아버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부호 빼고 그냥 숫자가 같으면 이러면 이거에 대한 거리가 같은 또는 2등분 되는 식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같아. 그러면 바로 그냥 2x-y-1은 0하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걸 둘이 더하는 식과 2x-y 마이너스 1은 0하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을 빼준 것을 두 개를 구하면 끝난다고요. 뭐니 이해했어요? 됐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3x 플러스 얘는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 하나와 얘는 빼는 거니까 x 마이너스 3y는 0 나오겠네. 됐어요. 됐니? 저렇게 그냥 구하시면 된다고요. 계산할 필요 없지. 알겠어요? 원래 원칙상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 가지고 해서 얘 정리하면 되는데 그 정리한 거 봤더니 얘는 그냥 빼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은 끝났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또 이해 안 되거나 하는 거 있을까? 없니? 없어요. 자, 없으면 선생님이 조금 더 지금 문제 좀 갖다 줄게. 그거 여기 직선의 방정식까지만 여기서 그것만 갖다 주고 그다음 바로 원방에 대해서 나가도록 할게요. 알겠어?